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끝내게 되면 저희 설교문은 대부분 저희 컴퓨터에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수분들이 신곡을 하나 내면은요, 그 곡이 너무 좋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설교는 2번만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어서 참 좋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설교가 다 컴퓨터에 파일로만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6년 전에 했던 이 설교가 너무 좋아서 오늘 한 번 더 좀 내용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내용을 좀 보완해서 아마 2번, 3번 들어도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다 본능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면 우리 사람은 사고, 생각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에 의한 사고에 의한 판단과 행동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사람은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참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는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에는 X 세대, Y 세대, Z, G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 2010년생부터 2024년생까지를 의미한다, 지칭한다라고 하는데요. 왜 2010년부터냐? 2010년도에 아이패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와 동갑내기 세대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친숙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AI 네이티브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 세대에 태어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는요. 기계가 스마트폰이 알람으로 AI 기계가 우리에게 동화를 들려주고요. AI 기계가 우리를 참 친숙하게 이끌기 때문에 이때를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온라인과 가장 가까운 시기이고요. 세대이고요. 반면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만남이 급격하게 줄어든 시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작년이죠. 전 세계 인구의 25%가 알파 세대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TVN 미래 수업을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요. 이때 노규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고요. 공부두뇌 연구원 원장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것을 제가 요약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알파 세대는 오프라인 유치원이 아닌 랜선 유치원을 경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는 이제 오프라인 만남보다 온라인 상에서 세상을 만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온라인 활동 시간이 긴 세대인데요. 반면 특정 콘텐츠에 대한 집중 시간이 짧은 세대이기도 하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 영상 콘텐츠에 오래 머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이거 생각지도 않고요. 그 짧은 쇼츠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더 유쾌하게 하느냐, 재미있게 하느냐라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시간을 영상과 함께 보내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6년 전인데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잖아요. 6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의 집중력의 시간은 15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15분마저도 초집중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핵심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학생들이 선생님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준비물인데 놓치면 안 돼, 잘 들으라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어서 선생님 준비물이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15분이라는 그 집중의 시간도 짧아졌는데 그 15분도 초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알파 세대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막 진행을 하다가 멈추고요,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질문을 못 듣는 분들이 계셔요. 더 놀라운 것은 질문을 듣고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도 설교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상과 가까워진 결과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뇌로 바뀌었고요. 인간의 욕구,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로 형성되어지고 있답니다. 또 즉각적인 보상을 실현하는 도구가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각적인 보상, 청각적인 보상, 즉각적 보상의 가속화가 이미 일어났고요. 앞으로는 더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다음 세대 알파 세대는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에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스마트폰 영상의 사용으로 뇌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사고 능력, 듣는 능력, 공감 능력, 상황 파악 능력, 인내하는 능력, 집중하는 능력, 모든 면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대충 실험한 것이 아니고요, 뇌과학자가 철저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뇌를 연구한 결과 그렇다라는 발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 근거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는 시기가요, 0세부터 10세 시기인데 이때 뇌가 스스로 사람의 뇌 안에 있는 신경망이 막 자라나는데요, 자라나지 않는 신경망의 가지들을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뇌 스스로 그 신경망의 가지를 쳐낸답니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자라나면서 이렇게 줄기뿐만 아니고 줄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 사고, 판단 이런 능력들이 쭉 뻗어나가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뇌가 사용하지 않으면 뇌가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구나, 쓸데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가지를 잘라내버린대. 더 자라날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이 상태로 특정 연령을 지나가 버리면 복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디지털 기기인데요.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디지털 스크린 타임, 디지털 영상을 보는 시간이 길수록 뇌 백질의 밀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관찰과 실험 결과로 발견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뇌 백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뇌에서 신호 전달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 백질의 밀도가 낮을수록 뇌가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이 빨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셔요. 뇌가 활성화되면 신경 전달이 빨리 되는 거예요. 반대로 뇌 백질의 밀도가 떨어져서 신경 전달이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발력이 떨어진대요. 상황 파악 능력이 떨어진대요. 분위기 파악 능력도 떨어진대요. 당연히 순간 대처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뇌 백질의 밀도가 높아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알파 세대가 영상에 많이 노출되면서 뇌 백질의 농도가 떨어지고요. 그때 어린 시절에 자라나야 될 이 뇌의 어떤 가지들을 스스로 잘라냄으로써 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발력이 떨어지면은요, 어떤 위험 요소가 딱 오잖아요. 그럼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멍한 거예요. 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파악 능력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막 자기가 좋다고 막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막 얼음돼 있는데 혼자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게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순간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안타까운 것은 공감 능력, 대화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TVN 미래 수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가능하게 될 겁니다.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와 비슷하게 된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06년 말에 이디오크러시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보들만 남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2005년 미국은 군부대 안에서 비밀 실험을 하는데요. 냉동 인간을 만들어서 미래에서 깨어나게 하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뭐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위 고문관으로 불리는 당시 IQ가 가장 낮은 존 바우어가 한 1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돼라는 말을 듣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사고로 완전히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500년 뒤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후에 지구인의 평균 지능이 80%로 떨어져서 이 존 바우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서요. 소위 말해서 우성 유전자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영화상에서 이야기해요. 소위 말해서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뭐 애를 많이 낳아서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고 나서 평균 IQ가 80%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존 바우어가 당시에는 가장 지능이 떨어졌는데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똑똑해진 거예요. 이 영화는 폭망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안 한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영화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 확률이 있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은요 정서 통제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말로 분노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꺼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그냥 넘기면 됩니다.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왕인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 조치가 가능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참아내야 돼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부정적 표현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요 1세 이하의 유아에게는 절대 스마트폰 기기를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살 전까지는 가능한 한 스마트폰 기기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스마트폰을 만든 CEO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이와 같은 기기 주지 않습니다. 그 폐해를 잘 알고 있거든요. 절대 주지 않아요. 요즘 참 놀라운 것은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까요? 동화책을 갖다 대고요.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렇게 화면을 더 키우려고. 그럼 동화책은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기려고 그래요. 그럼 충격적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뭔가 잘 안 보이면 거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거,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여러분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오디오로 듣다 보니까는요 지문을 읽어도 문장 이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글을 읽으면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못한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성경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쉬운 성경이나 읽기 편한 메시지 성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도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알파 세대는
쌍방향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영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듣고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상호 작용,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함께 노는 것이래요. 놀이래요, 놀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이제 70년생이어서 저는 어렸을 때 주로 그냥 손 맞추고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랑 노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이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놀이를 하려면은요 혼자 못 하잖아요. 팀을 꾸려야 돼요. 팀을 꾸려야 되고 그 게임의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게임의 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각 팀이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주어지고 역할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이 게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게임에 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게임을 어렸을 때 반복하면서 우리는 소통의 능력, 상황 파악 능력, 분위기 파악, 또 순간 대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모르게 다 우리는 체득하고 습득하면서 자랐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본 적 있으셔요? 네,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지요. 학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랑 못 놀아요. 집에 와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만나서 좀 소통하고 게임 룰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협력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지 계속 이렇게 체득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능력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오직 스마트폰에 머리를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자라내야 능력들은 감소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뇌과학자들이 철저한 검증 결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능력, 자발성의 부족,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생각의 힘이 약해지고 마음의 힘도 약해져서 과거에는 웬만한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었는데 이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너무 힘들게 다가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대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낮아지니 반대로 충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드니 충동성이 강해지게 되는데 그럼 충격적인 것은 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다 귀한 자녀들인데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요. 그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 영상을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온라인상에 올려요. 그래서 잡혀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면 안 된다. 이게 사고 능력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막 충동이 막 먼저 가니까 충동하고 그걸 또 영상을 찍어요. 이게 사고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올리면은 뭐 내가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뭐 위대하게 보이게 해서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또 잡혀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상을 너무 많이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사람은 사고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요 충동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이성적 판단과 사고에 의한 합리적인 행동이 아닌 본능으로만 행동하는 동물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현대 뇌 과학자들이 뇌를 검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학적으로는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학교에 보내셔요.
그럼 교회 학교에 오면은요, 친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공과도 하고 선생님과 함께 나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야외 활동도 하고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셔요. 정말 유익합니다. 신앙도 배우고요. 정말 유익합니다. 플러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9번째를 보면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 온유는 내면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자신의 내면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절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절제는 충동적이지 않고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충동적이지 않고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이것이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내 마음이 잘 다스려져요. 내 내면이 고요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충동적이지 않죠. 고요하니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커지게 되고요. 절제, 충동적이지 않고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어하니 인간관계 안에서요, 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참 인간관계를 부드럽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영상만 주장창 보면은요, 뇌가 죽어요. 생각이 죽어요. 충동적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에 의해서 짐승처럼 살게 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마음을 후벼 팠어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나도 그냥 들이받고 싶어요. 막 그런 막 분노가 막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내가 그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잖아. 너도 그냥 용서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하나님 난 막 들이받고 싶은데 막 어떡할까요? 막 야, 어떡하긴 뭐 어떡해. 참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기도하면서요, 그 마음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져요. 옆에서 막 너무 부산스럽게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러면은요, 나도 막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해버리고 싶은데 막 기도하면은 야, 절제, 참아.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너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야지.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제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가야지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스마트폰의 폐해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더 공부 잘하고 더 똑똑해진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 그 마음은 충동적이게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도 읽을 수도 없고 공감해 줄 수도 없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도 잘 안 돼요.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 우리나라도 뉴스에 묻지마 폭행에 대한 뉴스를 볼 때가 있죠. 아니, 생전에 일면식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막 어깨 부딪혔다고 막 때려요. 심지어는 때려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 분노 조절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 세대가 지금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자꾸 생겨나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본 뉴스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못 뛰어논대요. 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놀다가 다칠까봐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어서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야 너네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못 놀게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도대체 학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럼 교실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봐요. 점심시간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상식을 넘는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멀리 가지 말고 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럼 혹시 요즘 감정 조절은 잘 되고 계셔요? 어떠셔요? 뭐 이렇게 막 갱년기로 인해서 나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뭐 호르몬의 변화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 말고 그 마음이 평온했는데 남편만 보면 상을 뒤집어 버리고 싶거나 마음이 너무 평온했는데 자녀만 보면 그냥 막 마음이 막 희한하게 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요즘 희한하게 마음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워. 전에는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잘 다스려졌는데 어떤 뉴스만 보면 자꾸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어려워지고 있다. 작은 일에도 막 짜증이 나는데 주체할 수 없다. 웬일인지 가족들이 점점 더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다. 다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때에 정말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온유와 절제, 오래 참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